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지성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왜 그런 이슈들을 살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까지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체가 없다, 유럽으로 역대급의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미국 증시가 지난주도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4주 연속으로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어디로 지금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을까? 정답은 미국보다는 유럽이었습니다. 이 부분 좀 살펴볼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에 이 유럽 주식형 펀드로 무려 34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2월 이후에 최고 수준이다라고 이번에 지표가 나왔는데요. 이 펀드 플로우 자료를 좀 집계를 하는 EPFI라는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에서 어떻게 좀 얘기를 했냐면은 결국은 생각보다 좀 따뜻한 겨울,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에 연초에 유럽 자산에 대한 심리가 큰 폭으로 개선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럽으로 왜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도 4주 만에 처음으로 자금이 유입되기는 했지만요. 3억 달러 정도 유입되는데 그쳤고요. 그러면서 지난 한 1년간은 계속해서 자금이 좀 유출이 되다가 최근 2주 전부터 순유입으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지금 2주 차에는 유입 규모도 증가를 한 유럽으로 좀 시장에 관심도가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범유럽 지수죠. 연초에 스톡스 600 지수가 약간 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개별 종목으로 좀 보더라도 독일의 티센크루프라든지 아니면은 명품 브랜드죠. 프랑스에 상장이 되어 있는 LVMH 등의 개별 종목들이 시장의 또 랠리를 이끌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왜 이 이슈를 좀 살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을 좀 살펴야 할 이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의 자금 흐름이 후행 지표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펀드 플로우 지표를 볼 이유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펀드 플로우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펀드의 자금 흐름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지표가 있는데 근데 이제 지나간 지표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지표에도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생각보다는 이것이 후행보다는 동행 아니면은 선행 지표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변곡점을 캐치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자료다. 그래서 이 지표를 살펴야 한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지난 1년간 자금이 순유출되다가 순유입으로 전환된 이유 좀 살펴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세를 찾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모멘텀이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반증이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내다봐야겠죠. 다음 타자가 그럼 미국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힌트를 얻어보자면은 아직까지는 이라는 그런 의문이 좀 남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분석을 하기로 아직까지도 약간 4% 정도의 일들을 제공하고 있는 단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의 MMF 시장의 자금이 4.8조 달러나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이들 자금이 세계 증시의 주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 시장에 뛰어들 만큼의 심리가 회복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또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들의 말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이들이 과연 스탠스를 바꾸고 있느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하기 때문인데 비오의 유명한 분이죠. 마이클 하튼의 스트래티스트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좀 약세장 랠리가 이어질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올해 강력한 경착륙을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미국은 아직까지는 좀 경계감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펀드 플로우에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 하나 더 변곡점을 캐치하는 것이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캐피슐레이션, 그러니까 백기투항 상태, 이제 시장에서 모두 다 좀 떠나가는 그런 심리 상태가 되어서 이것이 반증적으로 반등의 계기가 되는 그런 심리 상태를 좀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한 달간의 미국의 IT 섹터와 헬스케어 섹터에서 자금 유출이 지난 2019년 초 이후에 최대 수준,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최악의 수준의 자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변곡점이 다가올지도 모르겠다. 펀드플로우 데이터를 좀 잘 살피면서 이번 주에 미국 시장에 또 빅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을 한번 탐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종목과 관련한 헤드라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옵션 시장의 최애 종목으로 등극을 했더라. 이런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시장 전체도 좀 잘 갔지만요. 테슬라도 주가가 무려 33%나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이후에 주간 기준으로 최대의 랠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증시,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뿐만이 아니라 옵션 시장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라고 하거든요. 한 가지 이제 지표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테슬라와 관련한 옵션 계약이 무려 720만 건이나 체결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달 초의 기록이었죠. 그러니까 520만 계약 정도 이거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의 옵션 계약이 몰렸던 그런 날로 지난주 금요일을 저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 옵션 시장에서 테슬라 관련 계약이 차지하는 그 비중도 무려 13%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최근 몇 달간에 테슬라에 대한 옵션 수요가 또 급증을 하고 있는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일평균 약 한 300만 계약 정도가 터지면서 전년도에 150만 정도에 대비해서 2배 이상 옵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옵션 투자자의 한번 심리를 살펴볼까요? 여기서 좀 보시듯이 사실은 좀 무모한 그런 베팅도 옵션 시장에서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복권의 당첨을 바라는 분위기다라고 좀 월가에서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눈에 띄는 좀 계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년 내에 주가가 825달러에 도달하는 것에 베팅을 하는 그런 옵션 계약에 대해서도 지금 수요가 좀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종전의 주가 최고치는 물론이고 현재 주가 대비해서 4배 이상 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꿈을 품고 있는 옵션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이슈에 좀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 지금부터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옵션 시장에 좀 믿음이 돌아왔다는 점은 좀 저희가 자명한 사실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테슬라의 펀더멘털은 과연 여기에 따라주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옵션 시장에서 활발하게 좀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 테슬라에 대해서 미래의 기대감이 좀 살아났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이에 관련을 해서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라는 그 기관에서도 테슬라 자체 그리고 앨런 머스크 또 기술력에 대한 좀 거의 종교적인 믿음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이 테맨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테슬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기관의 분석, 이 코멘트가 여기 밑에 나와 있고요. 그만큼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이런 종교적 믿음, 그러니까 과거의 좀 믿음은 옵션 시장의 흐름을 통해서 조금은 돌아왔구나를 저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펀더멘털은 과연 여기에 따라줄 수가 있겠느냐? 아직까지는 좀 살펴야 한다라고 좀 경계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입니다. 이번에 실적을 좀 발표를 했죠. 그런데 낮아진 기대치를 충족하는 좀 양호한 수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장기 성장 노선을 회사 측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환호 반응을 나타냈다라고도 보여지는데, 하지만은 작년 1분기만 하더라도 33% 육박을 했던 자동차 부문에서의 총 이익률이 꾸준히 좀 하향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4분기에는 이제 26%도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차값을 많이 깎아줬죠.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수익성에 대한 또 우려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온갖 좀 잡음입니다. 최근에도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오토파일럿이 자율주행을 좀 과다 홍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만큼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잡음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저희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투자정보 웹사이트 시킹알파에서 최근에 테슬라의 랠리에 대해서 헤드라인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헤드에이크, 두통, 이런 자율주행 관련한 두통에도 불구하고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이 부분 역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본다면 가장 중요한 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인데요. 주말에 좀 지표가 나왔습니다. 유럽의 작년 12월 달 차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해서 5.1% 감소를 했다라고 하고요. 전년 전체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무려 15% 가깝게 급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주 요인은 역시 아직까지도 생산 차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테슬라의 또 주요 시장 중에 하나인 유럽 시장에서의 수요가 이런 꺾이는 좀 신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테슬라에 대해서 펀더멘털 우려가 다시 한번 좀 불거질 가능성도 저희가 경계를 계속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매크로 이슈도 테슬라의 주가 향방에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도 작용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